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녹취와 관련 보도를 철회하라며 MBC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언론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2018년 10월 15일 허위 영상 삭제 요구를 위해 구글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은 구글을 탄압한 거군요.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에 등장한 보수의 적은 보수가 박 대통령 탄핵시킨 거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배신 때린 보수 일당들이 죄다 들어있습니다. 애들 아직도 정치판에서 쳐놀고 있지요. 이런 잡탕 같은 위장 보수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보수의 정체성은 절대 정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수의 정체성은 누가 살려야 할까요? 바로 우파 지지층입니다. 대선판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의힘에 내야 합니다. 우파 재건, 소신자가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받아주세요. 요즘 홍준표의 행보도 참 요상한데요. 경선에서 박 대통령 위하는 척 하더니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프레임과 동일하게 최순실 이야기를 불쑥 꺼집어냈는데요. 홍준표는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 자칭 국사인 무석인 건진대사가 선대위 인재 영입 담당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격이라며 아무리 정권 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적었습니다. 홍준표는 세계일보 보도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홍준표는 국민의힘 소속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페이스북질 처하기 전에 같은 당내 사실관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 말입니다. 이런 걸 두고 괜스레이 잡음을 쳐만드는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선대본부 백지원 상근부 대변인은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백지원 상근부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선대본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보도에 거론된 전모 씨는 선대본부 전국네트워크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는 그냥 좌파가 쳐놓은 프레임대로 놀아나는 건데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후 홍준표는 최순실 사태를 언급한 글도 삭제하며 3월 9일 대선 때까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겠다며 17일 침묵을 선언했습니다. 홍준표는 소통 채널 청년의 꿈 문답 코너를 통해 3월 9일까지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며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법 사건도 무사히 넘어갔음 한다고 당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길 기원했습니다. 침묵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홍준표는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이다라며 자신의 건전한 비판을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 후보 교체론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린다는 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정 잘 한 겁니다. 주립효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관철동에 위치한 중고서점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해당 중고서점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폐점 조치에 들어갔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중고서점이 폐점하게 된 것은 우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매출 부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선 기간 정치 풍자 논란을 일으킨 서점을 조수하는 내용의 댓글을 주르륵 달았습니다. 한편 MBC의 원본을 제공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 백은종 대표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MBC 방송에서 녹취록 부분 공개한 걸 보면 중요 대목들을 빼고 한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법원 판결 때문인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MBC 보도로 인해 오히려 김건희 씨의 사생활 의혹이 해명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묻자 백은종 대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저 사람이 진실인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의 화술에 자신들이 되레 놀아났다라는 의미인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니들 화술만 하겠냐? 가머니설은 니들 전공이잖아. 크크라며 지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MBC에 줬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네. 국민의 알 권리? 개나 줘라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김건희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녹음하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녹음했다지요. 접근 방식도 매우 불손하기 짝이 없었다고 진중권 씨마저 비판하고 있는데 정도를 벗어난 취재를 해놓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보도되지 않자 무슨 불만들이 많은 건지 여튼 서울의 소리 때문에 이제 이재명 형수 욕설도 방송으로 보도하게 되었으니 이번 대선은 확실히 좌파 주장처럼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이 대선 승리하면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한편 16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현재 MBC 본사 앞에서 이재명 쌍욕을 트는 용감한 시민도 등장했는데요. 알고 보니 우파 투쟁가 안정권 대표였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이제 대놓고 이재명 형수 욕설 틀고 다녀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말이죠. 윤석열을 대선 후보까지 처만들어준 1등 공신격인 추미애가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 때문에 낙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정신승리 참 오지네요. 이러니 추미애야말로 국민의힘 최고의 선대위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이분 한마디 할 때마다 반대로 된다. 조국이랑 세트로 좀 더 떠들어주세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요라고 조소하며 비꼬았습니다. 추미애 이야기가 나오니 자연 추미애와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소식을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추진한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관련 논란이 지난 16일에도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및 처벌 법안에 관한 연구 용역으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추미애 씨가 비밀번호 강제법을 만들겠다고 또 이야기했는데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법 이름은 한동훈 방지법이 아닌 저보다 훨씬 유명한 이재명 방지법으로 하길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시작됐습니다. 추미애는 채널A 사건 관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실패하자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추미애는 당시 지시를 내리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작년 9월 사법방해죄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달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해당 연구 결과에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비밀번호를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칭 민주파리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 논란은 개나 줘버리고 수사 편의성을 우선시한 건데요. 이후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왔다며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체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반헌법적이어서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며 한동훈 검사장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도 물러서지 않고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 추미애 씨가 낯이 운운하면서 비밀번호 강제법을 만들겠다고 또 얘기했는데 민주당 180석으로 헌법과 국민 뜻 거슬러 그 법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지법 이름 외에도 추미애 방지법 명명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군 관계자에게 아들 미복귀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낸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법 이름으로 추미애 방지법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데요. 근데 문재인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까지 동행했는데도 정상회담이 불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지 시간 16일 두바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과 자이드상 시상식 회기에 정상회담을 계획했으나 왕세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고 알렸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담이 취소되었다? 정상회담이 무슨 애들 소꿉놀이도 아닌데 구독자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기 동안 가고픈 곳은 다 가봤네. 청와대 월드관광팀이라고 비꼬며 어딜 가나 왕따 혼밥이구나. 정상회담 하러 갔는데 일방 취소당하는 굴욕외교 참사다. 애초에 정해지지도 않은 거 새 비행기 타고 놀러가려고 바쁜 사람 억지로 만나자고 우긴 거 아니냐고 상대국과 충분한 논의 없이 방문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미의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불가피한 사정 같은 개소리는이라며 시진핑한테 차이고도 혼밥 먹으며 싱글벙글하던 문재인이구만. 교황에게 북한에 가달라고 2번이나 애걸했지. 그냥 네 조국 북한으로 귀국해라. 온 국민은 창피해 죽겠다고 hir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의 정상회담 취소로 남은 시간은 뭘 했을까요? 문재인은 현지 시간 16일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부인 김정숙이와 함께 K-팝 콘서트장을 찾아 K-팝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하는군요. 국내에서는 코로나 시국으로 국민들은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난리아우성이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데 정말 이들이야말로 가장 팔자가 늘어지게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현지 시간 17일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이 무인기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제발이라는 댓글들을 쏟아냈는데요. 제발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명님, 레시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